인간은 물론 지구상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물입니다. 공기만큼이나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런데 이 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 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친환경적으로 물속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을 만나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물자원순환연구센터 정경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물에 들어있는 유해 물질이라고 하면 저는 대장균 아니면 중금속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이 외에 또 어떤 유해 물질들이 있나요? 바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물속에 존재하는 이 물질이 어떤 것인지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두 앵커분께서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 네, 생각합니다. 질문 주시죠. 네, 그러면 힌트를 드릴게요. 예. 우선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나쁜 세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유해 물질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세균을 막아준다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유해 물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힌트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두 번째 힌트를 드리면요. 네. 이거는 우리에게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합니다. 뭘까요? 그렇다면 저는 알코올, 술이 생각이 나는데 알코올 아닙니까? 네. 저도 좀 의견에 동일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아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힌트를 드리면요. 네. 이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것은 푸른 곰팡이로부터 찾아낸 페니실린이라는 물질입니다. 예. 페니실린이면 항생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약이자 독이라고 하셨으니까 항생제는 우리 몸에 있는 좀 해로운 세균도 막아주면서 유익균까지도 좀 없애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하셨군요. 네, 그런데 이 항생제가 물속에서 발견이 된다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는 인간뿐만 아니라 소나 돼지, 닭 같은 가축과 심지어 양어장의 물고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생분해가 굉장히 낮아서 배설물 등을 통해서 대부분 항생제가 자연 환경으로 그대로 유출되는데요. 예. 영국 요크대 연구진은 사람과 동물의 배변이나 의약품 제조 시설, 폐수 처리 시설에서 항생물질이 유출돼 토양과 강으로 유입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연구진은 세계 72개국 711곳의 수지를 조사한 결과 65%에서 항생물질을 검출했으며 예. 전체 15.6%인 111곳의 항생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세계에서 조사한 그 결과로 봤을 때는 65%나 항생제가 발견이 됐다. 자, 이렇게 물속에서 검출되는 항생제는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건가요? 이렇게 자연 환경에 존재하는 항생제의 가장 큰 문제는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게 되는 항생제 다제 내성균, 이른바 슈퍼박테리아 출현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항생제 사용률이 높아서 슈퍼박테리아 출현 가능성이 큰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예. 슈퍼박테리아는 다양한 항생제에 적응해 살아남은 변이된 세균을 말합니다. 이런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인체는 페니실린이 없던 시절의 인류처럼 큰 위험을 맞닥뜨리게 되죠. 예. 그래서 항생제를 투여해도 전혀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017년 세계보건기구 WHO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70만 명이 매년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돼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항생제가 인류 건강에 기여한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남용할 경우에는 슈퍼박테리아의 출현과 같이 오히려 인류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하실 물속에 있는 항생물질을 제거하는 기술 어떤 건지 빨리 소개해 주시죠. 이거는 저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인데요. 네. 바로 이 버려지는 페트병을 활용한 것입니다. 네. 페트병을 활용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페트병으로 어떻게 항생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감이 도통 오지 않네요. 네. 예. 일단 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 가루가 물속 항생물질을 흡착하는 것인데요. 예. 이게 바로 다공성 탄소 복합 소재입니다. 네. 이 소재는 작은 가루로 이루어져 있지만 비표면적이 넓고 표면에 다양한 기능기가 존재를 해서 오염물질과 효과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흡착 공정 이후에 외부 자기장을 통해 쉽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네. 이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페트병에서 테레프탈산이라는 물질을 추출해야 되는데요. 테레프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네. 자, 페트병을 자르는 모습이네요. 그 반응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먼저 가위로 자른 다음에
믹서기를 이용해서 잘게 갈아주게 됩니다. 아, 저 정말 믹서기를 그- 활용해서요. 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페트병이네요.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페트병 같은 경우는 테레풀탄산과 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물질을 중합해 만든 고분자 물질인데요. 예. 이 테레프탈산만 선택적으로 분리, 추출하기 위해 몇 가지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지금 어떤 액체에 넣어서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예, 예, 아, 녹이는 과정인가요? 녹여서 얻어진 물질이 바로 저 하얀색이 아. 추출한 테레프탈산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네. 100%를 저희가 추출을 하게 된다면 예. 3g의 페트병에서 약 2.6g 정도의 테레프탈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꽤 많은 양이네요. 예, 거의 페트병에서 한 85% 정도 이상이 테레프탈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테레프탈산을 얻게 되면은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금속 이온과 우리가 추출한 테레프탈산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일정한 1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특별한 색깔을 띠는 저런 황토색의 색이 특별한- 변했어요. 예, 특별한 어. 물질을 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분리해 된 다음에 얻은 물질을 이용을 해서 예. 또 추가적인 열 처리 과정을 하게 되면 열 처리를 네. 또 거치고요. 네, 새로운 형태의 다공성 탄소 복합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다공성이라고 하면 내부나 표면에 빈틈이 많다라는 예, 맞습니다. 얘기인데 많다. 네. 네. 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예. 자, 이전에는 이 항생 물질을 제거하는 그 어떤 기술이 쓰였던 건가요? 일반적으로 하수에 포함된 일반 세균이나 병원균 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돗물을 생산할 때 쓰이는 오존, 자외선 소독과 같은 고도 처리를 합니다. 네. 이러한 처리를 통해 대장균 같은 미생물뿐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항생제까지 어느 정도는 제거가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이처럼 하수를 고도 처리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드문 실정이죠. 네. 예. 살균 효과가 큰 오존, 자외선으로 동시 소독하는 하수 처리장은 우리나라에서 100곳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되군요. 네. 그래서 나머지 대형 하수 처리장 대부분은 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외선 또는 염소로만 간단히 소독해서 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항생제보다 더 큰 독성을 가질 수 있는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공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적용에 대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 처리 방식으로는 물 속에 있는 항생 물질을 제거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건데요. 맞습니다. 자, 그럼 개발한 기술인 다공성 탄소 복합 소재는 이 항생 물질을 얼마나 많이 제거하나요? 먼저 합성한 저희 소재를 가지고 흡착 가능성 평가를 위해 분석 장비를 통해서 검증한 결과 다공성 탄소 복합 소재 0.01g 주입했을 때 약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90% 이상의 제거 효율을 나타냈습니다. 네. 예. 또한 흡착 소재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사용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예. 요소인데요. 네. 이 소재의 경우엔 흡착과 탈착 공정을 5회 반복해서 재이용을 해도 초기 성능 대비 약 90% 이상의 흡착 성능을 보임으로써 높은 안정성과 폭넓은 수처리 적용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네. 네. 이 재활용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데 이 물속 정화는 물론 우리가 쌓여 있는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친환경적인 기술이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분리수거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페트병의 수출길이 막혀서 많은 양이 지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한 달에 약 2만 톤에 가까운 페트병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죠. 그렇네요. 비록 이번 연구가 원천 기술 개발 단계라서 아직은 실용화를 위해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버려지는 페트병을 이용해 친환경 소재를 개발을 하고 이를 이용해서 물속에 존재하는 항생 물질을 제거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와 동시에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수자원 확보라는 환경적인 측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재작년에 우리가 겪었던 재활용 쓰레기 대란도 생각이 납니다. 네. 그때 정말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파괴 주범인 페트병을 재활용하면서 또 우리의 건강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연구원님의 계획이 또 듣고 싶은데요. 네, 우리의 일상생활이 편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폐기물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분리수거된 일회용 알루미늄 캔이나 정수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양식장에서 폐기되는 해조류, 그리고 농작, 부산물 등 다양한 폐기물을 이용을 해서 물속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고효율 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다양한 폐자원을 단지 우리가 쓰임을 다한 쓰레기로 인식하지 않고 네. 새로운 형태의 고부가가치 환경 소재로 전환을 함으로써 폐기물의 잠재 가치를 이끌어내는 업사이클링을 선도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연구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듯한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 쓰레기 골칫거리라고만 생각했던 페트병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 고마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앞으로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